자, 제 고추는 지금 고추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인가? 뭐 그 유사한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다 증상이 발현되고 고추 꼭다리가 그 바이러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자이크 바이러스 자가 증식을 하죠. 그래서 세포를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검은색으로 변질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들은 무양분이 뿌리에서 이렇게 빨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 통로에 바이러스가 지금 증식을 해가. 그러니까 이 통로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심하면 이 줄기가 시커머지죠. 시커머지다 보면 영양분이 이쪽으로 못 가니까 당연히 잎이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신초 부위도 마르고 이렇게 마릅니다. 자, 그리고 잎도 보면은 이렇게 타고 이제 영양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주변에 조직이 죽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엽에 발생을 하면 이렇게 구불구불한 기형을 나타내는 경우가 생기고, 당연히 영양분 공급이 이 줄기를 통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잎들 신엽이 크기가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이 끝을 보면 이 쭈글쭈글해지고, 특히 꽃눈이나 이런데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면 제대로 꽃눈이 수정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양분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고추로 들어가는 잎쪽 부위에 바이러스가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쪽 부위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양분 공급이 적게 되면 이 고추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거나 이런 식으로 기형이 발생이 됩니다. 영양 부족입니다. 자, 이 고추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죠. 요런 거는 붕소 부족입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과일에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가 붕소도 부족, 그리고 고추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도 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고추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고추 자체의 어떤 그 체간부, 물간부, 이 유한속 조직이 막힘으로써 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악화가 됩니다. 결국은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밑에 부분에서 지하부 조직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싹이 나옵니다. 맹화가. 이거는 이쪽까지는 괜찮은데 이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밑에는 괜찮지만 위로는 시커멓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이 부위에 이 싹들이 지금 막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물관부나 이런 조직은 재생성이 안 되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부분은 그나마 올라가는데, 워낙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크게 하는 그런 영양분 공급이나 잎을 크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다는 그런 생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오늘 아미노산 포함되어 있는 액비, 유기 액비를 일단 살포를 했습니다. MN11로. 그리고 며칠 있다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는 이유는 일단 잎쪽이 밑에서 공급은 덜 되지만 잎쪽에서 조금 더 액비로 인해서 잎으로 바로 영양분이 공급되면 이 힘들어가는 잎들이 다시 생기를 찾아내고 신초에서 다시 또 성장이 세포 분열이 왕성히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잎에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주는 영양이 많다 보면 주변의 조직이 재생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게 어떤 치료의 과정이겠죠. 이 고추는 많이 심각하죠.
지금 뭐 보시면 이 줄기가 허여졌습니다. 허여져가 다 말라버렸고 위쪽으로는 거의 뭐 시커먼 상태죠. 네, 이렇게 시커머졌죠. 반은 아예 완전 하얗죠. 말라붙고 이제 반만 살아있는. 근데 식물은요 반만 살아있어도 이쪽으로 충분히 영양분은 공급을 해요. 근데 이쪽 부분이 다시 또 침투를 받아서 점점 죽어가는, 고사해가는 상황이라서 오래 가지 않아 이것도 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위쪽은 거의 다 이렇게 말라갖고 있지만 밑에를 보시면 여기는 아직까지 위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밑에가 줄기 부분, 지재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분이 올라간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분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막 싹을 지금 이마에 틔운 거예요. 이 정도로. 한번 보자. 싹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고추를. 여기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밑에서. 여기는 영양분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걸 잘라버리고 요것만 키워도 어느 정도는 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리면 고추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리면, 심하면 이래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고추 꼭다리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죽어있는 이런 부분들 점점점 생기고 이쪽으로 쭉 오면서 줄기는 시커머집니다. 역병하고 좀 비슷한 증상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다르죠. 역병은 이렇게 안 됩니다. 완전 전체가 시들어 버립니다. 고추대 전체가 확 시들어 버리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고추는 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 꼭다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 꼭다리가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여기가 말라 죽어 들어갑니다. 그 직전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시커먼 거. 요게 있다가 좀 더 심하면 이렇게 죽어 들어가죠. 그래, 죽어 들어가다 보면은 고추 꼭다리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뺑 돌아가면서 고추 꼭다리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말라버립니다. 예, 추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것이 고추 모자이크 바이러스병 일종입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동정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근데 유튜브나 농촌진흥원 뭐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유사합니다. 자, 요런 증상은 이제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뭐 칼슘 부족 같습니다. 근데 제 고추는 어느 정도 칼슘 부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고추 꼭다리가 돌아가면서 고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보시면은 바이러스 모자이크. 이 밭에 사실 탄저병은 없습니다. 지금 담배 나방 피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일단 이 밭에는 고추를 그 몇 년 동안 짓지를 않아서 탄저병균이 이 밭에 그동안에 좀 없었죠. 균이 보통 1년 정도 토양에 뭐 이렇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생존하지만 그 이상 이렇게 고추 농사를 짓지 않다 보면 고추 탄저가 균이 이렇게 없어서 그런 땅에 이렇게 지으면 탄저병은 잘 안 걸립니다. 물론 주변에 보면 아카시 나무가 있습니다. 탄저균의 포자가 아카시 나무에서 전반이 되죠, 고추로. 그래서 주변에 아카시 나무가 많으면 탄저병이 잘 걸립니다, 고추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추 밭에, 원래 밭에 고추를 안 심었던, 오랫동안 안 심었던 땅에는 탄저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잘 안 걸립니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추를 지었더라도 이 고추밭에 고추 포기를 수확하고 나면 포기를 뽑잖아, 그죠? 뽑든지 자르든지 하는데 그 포기에 보면 탄저균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면 거기에서 포자가 나와서 다시 또 탄저가 재발생하죠. 그래서 고추를 연작하지 마라,
같은 밭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추를 연작을 해도 관리만 잘하면 탄저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추 농사를 지으시고 마지막 가을에 이 고추 끌떼기라 하죠. 끌떼기. 이거를 전부 다 모아서 소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잎들을 다 모아서 그 소각을 하거나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탄저병 발생 확률이 정말 현저하게 낮게 나옵니다. 요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영양고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 모포를 상대로. 고추 농사를 짓고 이듬해에 고추 끌떼기를 모두 제거하고 병 걸린 모든 거, 잎과 모든 걸 제거한 그런 밭에서는 이듬해 고추를 심고 나서 탄저병 발생률이 약을 안 쳐도 퍼센테이지 20% 이하인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되게 낮아요. 근데 약을 치면 10% 이하로 떨어지는가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추 수확을 하고 나서 그 고추 잔여물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탄저병이 거의 안 생겨요. 근데 혹시나 약을 쳤다 내년에 고추를 심고 그러면 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발생 확률이. 네. 그래서 연작은 이제는 해도 되는데 그런 것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담배 나방입니다. 담배 나방은 이 연작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방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담배 나방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늦고요.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담배 나방을 보통 죽이는 약들이 보면 작용기작이 28번, 30번 뭐 이런 게 있고 22A, 22B 이런 것들을 주로 돌려가면서 써야 양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영양고추연구소에서 이 자료로 내놓은 걸 토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용기작을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가지고 돌려치면은 양성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방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담배 나방과 탄저병, 자 요런 게 이제 잘 그거 되면은 고추 병이 많이 없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건 없는데 왜 이렇게 고추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이 생겼는가? 그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자, 왜냐? 이 진딧물에 일단 고추로 오겠죠. 5월달 되면 이제 풀에 있다가, 그죠? 이런 뭡니까? 화분가입니까 이게? 화분가 뭐 잡초 이런 데서 살던 진딧물이 월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4월달까지 살다가 5월달 되면 싹 고추로 갑니다. 기주 이동을 하죠. 그러면 고추가 기주가 돼가 이제 고추에 싹 붙는데, 이 고추밭에 풀이 많으면 진딧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원래는 지금 다른 병은 없지만 이제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서 고추가 이제 수확을 앞으로 한 2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작업은 오늘 쳤던 액비, 아미노산이 포함된 유기산의 액비입니다. 종합 영양제를 쳐서 이 고추의 수세를,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수세를 영양분을 공급해서 좀 높여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